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요, 탄원서, 당원하고 일반 국민들이 같이 탄원서를 냈는데 얼마 전 조선일보가 그걸 이제 가짜 당원이 있다라고 기사를 쓰는 바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일반 국민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무슨 가짜 당원이냐라고 이제 갑자기 발끈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발을 하더라도 두 최고위원이 뭐 현실적인 수단이 없어요. 그냥 뭐 항의하고 뭐 반발하고 기자회견하고 뭐 한번 1인 시위하고 그 정도지 뭘 가지고 반발을 하겠어요. 또 이게 뭐 독립운동하거나 민주화 운동하다가 지금 징계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당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 예. 대통령실을 오해하게 만들었으니 당연히 중징계는 필요한 거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예. 쪼개기 후원 의혹도 있고 또 보좌진 갑질 의혹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뭐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했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나올 게 있어요? 줄줄이 사탕 대기하고 있어요. 몇 개 더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도 안 열어버리잖아요. 경징계를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최고위원 열어가지고 두 의원이 참석하고 또 사과하고 예. 또 뭐 죄송한 표정 짓고 그렇게 좀 수습하는 건데 예. 그런 기회조차 안 주잖아요. 이거는 중징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강력한 의제 표현이다. 알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당 대표도 윤리의 쓴맛을 보고 물러났는데 지금 뭐 순천 이쪽을 돌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윤리의 중징계로 물러나는 건 어떻게 보면 약한 수순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한편으로 이런 점이 있죠. 어쨌든 대통령실의 정무수석과 나눴다는 대화, 그걸 가지고 보좌관들 앞에서 한 얘기가 예. 녹음돼서 유출이 됨으로써 지금 징계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예. 두 사람 다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다 이러고 넘어갈 거냐. 그게 참 애매해요. 사안의 무게로 봤을 지금 때.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용호 최고위원에게 가서 대통령 쉴드 치는 얘기를 많이 하면 다음 공천 따는 당상이잖아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말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대화의 양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은 정치 생명이 끊기는 그런 수준의 징계를 받는데 정무수석은 안 했다고 하니까 그냥 안 한 걸로 하고 넘어가는 거냐. 예. 근데 당내에서조차도 아마 저런 얘기 했을 거야. 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리고 당 밖에서는 이진복 수석의 전력을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위협을 공개적으로 가했던 사람인데 저런 얘기 당연히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 믿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이거는 뭉개고 넘어가는 거냐.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여전히. 근데 그걸 어떻게 사실을 일단 양 두 사람의 주장만 있잖아요. 태영호 의원은 아까 저도 소개했듯이 단언컨대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진복 수석도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 사실을 증명하기는 아니 증명하기는 어렵죠. 어렵죠. 진상조사한다 그래도 그걸 밝히기는 네. 어려운데 뭐 이진복 수석 던질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진복 진정하십시오. 수석은 더 이상 정무수석 하면 안 돼요. 이런 논란까지 불거지면 이런 의혹을 샀으면 네,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최소한의 형평성이 맞는 거죠. 제가 그때 이진복 수석의 말을 딱 눈에 띄는 말이 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어봐서 답할 수는 있겠지만이라고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의견을 물어서 답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에게 공천을 주고 할 위치 있는 사람은 아니야라고 해서 우리가 또 딱 집어보면 누구에게 물어보니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살짝 밑자락을 까는 거거든요. 예. 일단 여기까지만.